책의 전체 내용을 놓고서 총평을 하자면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제가 앞선 콘텐츠에서는 실용 독서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러한 책 전체를 다 읽어야 돼, 저도 의문과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를 넘어설 만큼 정의감을 키우기 위해서,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을 꼭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책을 안 읽고서 정의를 얘기한다거나 민주주의와 진보를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직무유기다. 그럴 정도로 이 책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 국민으로서, 국민에게도 자격이 있는데 국민으로서 자격이 미달인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각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뽑아 놨으면 대통령의 권한은 나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권력이 나의 권력인데, 검찰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을 흔들려고 짓밟으려고 했을 때 국민들은 분노해야 되는데, 너무 먼 물 바라보기, 그냥 멀리서 불구경하는 정도.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드디어 조국의 시간 완독을 했습니다. 책의 흐름은 처음 도입부나 마지막 끝날 때까지나 일관된 비장함, 일관된 서글픔, 그런 게 있죠. 고조상으로 보면 도입부가 잔잔하지가 않고 좀 이렇게 강하게 쭉 올라갔다가, 일반적인 흥미의 면에서는 검찰과의 어떤 실무적인 개혁 작업 부분에서 약간 정체되었다가 다시 기승전과 결이,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와 마무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책들 속의 흐름과 또 서평과는 달리 이 조국의 시간은 그런 일이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기에 정치 평론가 내지는 정치 관련 유튜버들이 다루어야 될 만한 어떤 강력하고 굉장히 견고한 그런 주제여서 일반 도서평론가가 다루기에는 만만치 않은 게 이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느낌, 저한테 전해져 오는 느낌을 평론하는 쪽이 그나마 무난하고, 그러면서도 책이 던져주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와 전달이 좀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누군가가 정의감을 갖고 이런 건 옳지 않지 않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달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 아니면 달을 가르치는 사람 자체를 놓고서 덤벼들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달에 자신의 이권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또 그런 얘기죠.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그런 전투 방식,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 검찰의 문제와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하니까 조국이라는 자체,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메신저 자체에,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기엔 좀 허물이나 이런 게 빈약하니까 메신저의 가족을 털면서 "너네 가족을 털어보니 먼지가 나더라." 세상에 먼지 안 나는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먼지인데, 하루가 지나면 컴퓨터에도 프린터에도 책상 위에도 어디에도 먼지는 쌓이거든요. 그런데 옷에서 먼지가 좀 난다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세상이 먼지 속인데, 먼지가 세상인데 먼지 났다고 흠을 잡겠다 하는 건 웃긴 얘기죠. 늘 그렇게 불의한 세력들은 정의를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대기가 일쑤죠. 비중으로 봐서 불의가 세상의 95%, 정의가 5%, 이 정도의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의가 이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의가 발버둥은 치지만
힘으로는 불의를 이길 수는 없죠. 그게 인류의 역사인데, 그나마 민주주의가 이만큼 실현됐다는 자체가 기적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은 민주주의가 활활 불타오르냐? 그렇지도 않죠. 자본주의 세력이 민주주의를 깔아뭉개는 일이 굉장히 많죠.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등치시켜 놓고, 자본주의라는 게 민주주의 아니야 하지만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깔아뭉개죠. 돈 앞에서 국민 주권을 짓밟는 것이 자본주의인 거죠. 자본의 논리로, 자본의 힘으로. 우리나라도 경제 권력, 재벌 권력이 민주주의를 많이 위협하죠. 광고주라는 이름으로, 광고 예산이라는 힘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 정의를 주장하니까 조국을 털죠. 그러면서 "너는 정의로우냐? 너 한번 털어볼까?"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털어서 문제가 없으면 너가 말하는 정의를 그때 가서 검토해 볼게." 이런 식인 거죠. 하지만 누군가를 두고서 "너 한번 털어보자. 그래서 너에게서 비리가 안 나오면 그때 인정해 줄게." 이 말 자체, 이러한 주장 자체가 불의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털리는 사람은 털리는 행위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그것이 불의가 정의를 두고서 싸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검찰 권력, 검찰권을 가지고서, 아니면 수사권을 가지고서 "너 털어봐서 너 문제가 없으면 그때부터 너는 정의를 주장할 수 있어. 정의의 메시지를 낼 수 있어." 이 자체는 굉장히 불온한 시도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너 털어보자." 하면 위축이 되거든요. 수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미 공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멀쩡하게 운전을 하다가도 경찰차가 앞에 있으면 쫄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잘못이 없어도 내가 잘못이 없는지 확인해 보자 하면 사람은 위축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민주당 진보 세력조차도 조국을 놓고서 "털어봐서 문제 없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털린다는 자체가 이미 공포고 두려움이고, 불의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아니면 이용을 해서 정의를 짓누르는 것이 그들의, 말하자면 권력의 행사 방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의를 얘기할 때 정의를 얘기하는 그 사람 자체는 정의로운지를 털어보자면, 그것은 가장 일반화된, 가장 상투적인 입막음이라는 거, 그러한 부분을 일단은 조국이 감당해야 됐다는 거. 모두가 수사를 안 받는데 조국만 수사를 받는다면 그곳에 이미 불의가 있고 불공평이 있고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국을 털어놓고서 평균치보다 아래이면서도 그래도 0보단 높지 않느냐, 이런 식. 평균치 이하만으로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0보다 높지 않느냐, 0이 아니지 않느냐, 제로가 아니지 않느냐를 놓고서 다시 비평을 해대는 거, 그것이 이미 불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전체 내용을 놓고서 총평을 하자면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제가 앞선 콘텐츠에서는 실용 독서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러한 책 전체를 다 읽어야 돼, 저도 의문과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를 넘어설 만큼 정의감을 키우기 위해서,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을 꼭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책을 안 읽고서 정의를 얘기한다거나 민주주의와 진보를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직무유기다. 그럴 정도로 이 책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총평으로서, 조국은 굉장히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책을 한 권을 쓰자면 온갖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평소에 자료를 준비해야 이 한 권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데, 평소에 자료를 충분히 모았던 거죠. 그게 교보문고 아니면 구글 검색해서 관련 자료를 쭉 소팅해 가지고
몇 개 읽고 발췌하고서 책을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평소에 이 안테나를 충분히 가동을 하면서, 말하자면 금속 탐지기가 금속을 이렇게 탐지하듯이 평소에 자신의 인문학적인 지평 내에 걸릴 만한 모든 것에 안테나를 가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료를 준비한다는 거. 서적으로 준비하자면 정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 내면 되지만, SNS라는 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콘텐츠라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류의 SNS 쪽에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다 검색해서 자신의 안테나나 자신이 지향하는 주파수에 맞는 자료들을 다 끌어 모아 놓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성실과 근면이 요구되는데, 조국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평소에 열심히 자료를 모았다는 자체가 이미 뜨거운 지성이라는 거, 근면한 지성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훌륭한 책이고 훌륭한 저자라는 거. 또 자료만을 긁어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서 가로줄, 세로줄, 시줄, 날줄을 갖다가 다 가동을 해서 책을 엮었다는 차원에선 분명히 살아있는 지식인이고, 지식의 논밭을 날마다 열심히 가꾸는 그러한 저술가였다는 차원에서, 사상가였다는 차원에서도 일단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직에 입문한다고 할 때 거의 첫 번째면서 유력한 허들이, 장애물이 인사청문회겠죠. 그 부분에서라도 털리지 않기 위해서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겠죠. 사실 민주화 시절 이전에는 공직에 몸을 담을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이권이어서 누구나 하려고 했고, 인사 검증 자체가 느슨했기 때문에 힘써 그 자리에 나서려고 하죠. 사실 공직 중에 가장 커다란 공직은 국회의원인데, 의원 자체는 그렇게 대놓고 인사청문회라거나 이런 건 하지 않으니까 의원직은 쉽게 나서는데, 특히 장차관류의 공직의 경우에 그러한 인사청문회 내지 인사검증 때문에 기피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입각을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정도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평균보다 너무 가혹했던 거죠. 왜냐하면 동등한 장관이어서 동등하게 인사청문회 끝나고 장관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인사청문회는 뭐 시작에 불과했고, 인사청문회보다 훨씬 가혹한, 초반에 말씀드린 너 한번 털어보자 하는 검찰의 수사권이 전방위로 무소불위로 다 펼쳐져서 해집을 때, 이건 정의롭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 국민으로서, 국민에게도 자격이 있는데 국민으로서 자격이 미달인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각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뽑아 놨으면, 대통령의 권한은 나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권력이 나의 권력인데, 검찰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을 흔들려고 짓밟으려고 했을 때 국민들은 분노해야 되는데, 너무 먼 물 바라보기, 그냥 멀리서 불구경하는 정도, 이런 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자격 상실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이 나의 권한을 행사할 때 그 위임된 나의 권한을 누군가가 얕보고 흔들려 하고 때로는 짓밟으려고 하고 뭉개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같이 분노하고 응징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온 4,500만 5천만이 다 똑같은 국민이라는 두 글자의 이름표를 달지만, 그 국민 중에 양식 있는 국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껏 뭐 진보 유튜버를 보고 구독자 행세를 하는 200만 300만 정도밖에 안 되겠죠. 갈릴레오 구독자 120만 명, 다스베이다 80만 명, 그 외에 군소, 이상호의 고발뉴스, 이종원 PD의 시사타파 TV, 그다음에 이동영 TV의 구독자들 거의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맥시멈 다 토탈 하자면 순 구독자는 50만 명 내외밖에 안 되겠죠. 그랬을 때
평균 민도의 수준이 낮다고 본다면 국민에게 요구하는 건 당연하면서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임한 나의 권력에 대해서 업신여긴다면, 아니면 훼손하려 한다면, 소위 말해서 뭐 폄하하려고 한다면 정의감과 분노와 웅진과 이런 의식이 발동돼야 제대로 된 민주시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국궁양궁이라는 활쏘기 비즈니스도 하고 체육활동, 클럽 활동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국궁 활터에 가보면 통계적으로 좀 성공했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외제차를 타고 와서 좀 거들먹거리고 위세를 부리고, 내가 말이야 뭐 아니면 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듯 과시를 하는 이런 부류가 있죠. 외제차가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니지만 외제차라는 사치롭고 호화로운 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평균적으로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의 인격이 꼭 그렇진 않지 않느냐, 인문교양의 차원에서 봤을 때 외제차만큼 고품격의 인격을 소유하느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의문부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강남 3구, 소위 강남의 외제차 비율이 훨씬 높겠죠. 그 다음에 평균 소득 수준과 아니면 평균 재산의 수준도 평균적으로 높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인사들의 인격적인 교양 수준도 높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흔히 재벌가에서 갑질 아니면 망나니 짓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에 올라오죠.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으스대고 돈 없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하는 것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하기는 하죠. 실제로 민주화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거의 투표권에만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경제 쪽으로 가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완전히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고용했다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노조 하나 없이, 노동 3권 보장 없이 사장으로서, 중소기업체 내지는 개인 사무실의 사장으로서 그 직원들을 대할 때 월급 주면서 거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갑의 입장에서의 의뢰 위치라는 것은 웃기는 얘기죠. 그것이 실제로 민주의식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보수 내지는 거의 극우에 가까운 정도의 멘탈리티 아니면 의식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문교양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평균 점수에 있어서 높으냐, 저는 일반론적으로 인문교양 수준은 훨씬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다고, 돈이 자신의 권력이고 돈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문학, 인문교양 아니면 인권 아니면 사회적 평등, 민주주의 아니면 주권, 이런 얘기는 웃긴 얘기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보수 내지 재력으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문학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질 수 있느냐, 교양 있는 부유층이냐 하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가지면서, 그래서 더욱더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천돼야 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야 경제 권력 내지 재벌 권력 아니면 여기에 동조하는 그 광고주 내지 광고 예산에 빌부터 사는 언론 권력, 역시 민주주의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 속에 울분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많지만 다음 편으로 넘기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 계속 북튜버로서의 정의로운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